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렉스턴의 사전 계약과 곧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열기를 감지한 것일까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테스트를 거친 후 품질 이슈 논란을 잠재우겠다라고 하여 조금 더 기다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출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전 계약이죠. 원래 예정대로라고 하면은 9월 중순쯤에 가솔린 모델이 출시되었어야 했는데요. 여러가지 코로나19 상황과 해외 팬데믹과 품질 논란 이슈에 맞물려서 출시 일정을 미뤘었죠. 하지만 예상 외로 렉스턴의 열기가 뜨거워서일까요? 보통 산타페의 새로운 트림이나 모델 출시에 항상 밝은 색으로 광고 사진을 내보냈는데 이례적으로 어두운 색채로 마치 렉스턴의 더 블랙과 비교해봐라 하듯이 톤다운된 그레이색계가 아니고 그레이색으로 내놨네요. 우선 가장 큰 차이가 디젤보다 각 트림별 147만원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이고요. 개소세 3.5% 기준입니다. 트림별 시작 가격은 프리미엄 2,975만원, 프레스티지 3,367만원, 캘리그래피 3,839만원입니다. 우선 매도 먼저 맞고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한 놈만 빠!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라고 하면은 보통 바로 떠올리는 것이 그랜저와 K7의 엔진오일 결함 이슈가 있죠. 위에 카드를 누르면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5 터보 엔진 역시 이를 기반으로 새로 튜닝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2.5 터보 엔진은 이상 없다고 하지만 자연흡기 엔진과는 다르게 빈도는 적지만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소렌토 2.5 가솔린 터보가 한 차례 연기가 된 바가 있죠. 한 간에 당연히 그 이슈가 있었던 적이 언젠데 라고 해봤자 이슈가 불거진 지는 반년도 안 지난 상황이죠. 디젤 모델들을 우선으로 내놓고 2.5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들이 이슈 뒤에 한두 달씩 연기가 된 후 내놓은 것은 기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이슈 때 공인지 조치를 한 차량의 차후 동향을 보고 나서 데이터를 보고 나서 출시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엔진 오일이야 보충하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왜?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엔진 오일이란 것이 단순히 부품과 부품 사이에 기계 구동시에 원활하게 돌아가라고 마찰력 감소 부분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요. 엔진 구석구석 부품들 사이에 들어가면서 냉각을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엔진 냉각하는 것이 무슨 오일의 역할이냐고 하지만은 이는 사실이죠. 누유가 무서운 이유, BMW가 냉각 계통에 전통적으로 약하다고 했던 부분도 EGR 쿨러 부분 문제도 있었지만요. 엔진오일 누유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많았죠. 전통적으로 누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일이 새거나 새지 않는데 1000km도 주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오일 1.5L가 줄어든 상황까지 발생했던 부분이 있죠. 문제는 이게 차량마다 얼만큼이 줄었는지 일정 수의 데이터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닌 차량의 운전습관 형태 및 거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누유도 없는데 오일이 계속해서 연료와 함께 태워진다던가 소모가 되는 것이라면은 언젠가 엔진 내 마찰열의 증가로 인한 화재 또는 연료 라인의 조립 불량으로 연료 누수가 되면서 화재가 되어버릴 것이라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였죠. 또한 오일이 부족하게 되면 윤활 및 방청 냉각 기밀 그리고 세정 작업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비가 저하되고요. 엔진이 손상되며 진동이 심하게 되고 소음 및 과열이 일어나게 되죠. 오일이 같이 연소가 되는 것이면 환경을 오염시킬 매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강해서 펌프질을 잘하여 동맥과 정맥에 원활하게 피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판막들이 약해서 이게 언제 심장병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다행히 소렌토 2.5 가솔린 터보 엔진 출시 때 출력 및 세팅 부분을 GV80보다 더 낮게 한 후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네요. 빈도가 GV80 때 엔진 떨림 현상 이슈와는 다르게 줄어든 모습이죠. 브랜드 가치가 다른데 무슨 자꾸 제네시스 하냐 이건데 같은 엔진의 출력과 세팅을 달리하여 제네시스에 달아놓은 엔진이죠. 다만 결함의 결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제네시스 GV80의 심한 엔진 떨림과 과도한 재부팅은 출력을 감당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인 듯했죠. 여튼 이렇게 매부터 한 대 맞고 시작을 하고 너 그런 놈 아니잖아. 산타페 가솔린 2.5 터보의 출시에 대한 가격표 및 가성비 옵션 그리고 현재 핫한 렉스턴과의 매우 간단한 가격대 비교를 해보죠. 우선 파워트레인은 제네시스보다 출력을 조정하면서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 43kg의 힘을 발휘하고 10.8kg의 연비 및 갈수록 변속감이 나아지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습식 8단 DCT를 제공합니다.
렉스턴이 2.2 디젤로 2.2 파워 디젤 엔진, 최고 출력 202마력과 최대 토크 45kg, 11.6kg의 연비를 제공하고요. 현대 자동 8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디젤의 환경 문제 때문에 가솔린 엔진의 마력과 토크까지 좀 나름 발전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바로 전 트레인인 산타페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을 147만원을 더 주고 사는 것이 낫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요. 생활 패턴이나 직업적 환경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어느 엔진이 딱히 더 낫다고 보긴 어렵죠. 하지만 147만원을 더 얹어주고 디젤 선택을 하고 추후 DPF를 바꿔야 하며 수리비 역시 가솔린 엔진에 비해 더 비싼 디젤 엔진을 선택하는 것보다 직업이나 환경적에 필수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2.5 가솔린 터보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 장점으로는 디젤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과 수리의 용이성이 좋죠. 하지만 터보 엔진이기에 간간히 카본 슬러지에 대한 관리는 해줘야 한다는 점. 일반 자연흡기인 MPI 엔진처럼 고속주행 시 엔진 내부 실린더에 쌓인 찌꺼기들이 대부분 씻겨 나가지는 것이 아닌 좀 두텁게 쌓여져 있어 간간히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점이 좀 다르죠. 게다가 저 덩치로 가솔린 엔진으로서 복합연비 10.8km를 기록한다는 건 생각보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 복합연비 공시를 믿어봐야죠. 믿어야겠죠. 그냥 그렇다고요. Don't even worry about it. 여튼 산타페 풀체인지급 페리의 장점은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다는 것이고, 이 3세대 플랫폼의 안정성은 충돌 테스트를 통하여 검증이 되었죠. 특히 페이스리프트 전 산타페 오너들은 진짜 좀 황당할 텐데요. 예전 세대에 수타페라고 오명을 받았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타페를 구매한 사람들은 출시 한 달 만에 새로운 상급 트림이 나오질 않나, 구매한 다음에 같은 플랫폼일 줄 알았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니 새 플랫폼으로 거의 풀체인지 같은 새 차로 만들지 않나, 기존 오너들은 좀 많이 실망했을 듯 하네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휠베이스 수치가 전과 같지만 시트 위치 및 2열 레그룸 부분이 변경되면서 이전 모델보다 39mm나 늘었죠. 7인승 기준으로 1040mm입니다. 동시에 적재 공간도 커졌습니다. 7인승 모델의 적재 공간은 782L이고 5인승 모델은 최대 831L로 각각 32L와 11L가 증대되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전장 4800mm, 전폭 1900mm, 전고 1710mm, 휠베이스 2765mm로 렉스턴의 전장 4850mm, 전폭 4960mm, 전고 1825mm, 휠베이스 2865mm로 렉스턴보다 더 작습니다. 원래 비교할 부분의 크기급이 아니라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봤으면 하네요. 참고로 현재 사전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한 고객에게는 스마트 센서 부분과 추첨을 통한 차박 관련 용품을 증정하는 캠핑 폴딩박스 증정 이벤트를 시작한다는 점. 현재 11월에 코리아셀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어 디젤 모델은 2에서 3% 할인한다는 점 역시 참조 바랍니다. 시작 트림은 프리미엄 트림으로 2,97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ISG 시스템과 통합주행 모드 및 RMDPS 전자변속보 등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기본 지능 안전 기술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포함이고요. 안전 사양으로는 6개 에어백, 앞좌석 하체 상해 저감 시트벨트와 전 후방 주차 경보 센서, 차체 자세 제어 기능 및 통합 제어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와 급 제동 경보 기능, 공기압 경보 장치, 유아용 시트 고정과 타이어 응급 처치, 세이프티 연락과 구동선의 제어가 있네요. 구동선의 제어 기능이 간단하게 말해 토크 팩터링 시스템으로 커브 구간에서 선회 가육 시 언더스티어 현상이 나오면은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하여 언더스티어 현상을 억제하면서 원활하게 코너를 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죠. 지능형 안전과 일반 안전 부분에서도 보면 상당히 기본 트림의 안전 사양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옵션질은 여전하지만 전보단 덜한 느낌이고요. 여튼 이제 외관 부분입니다. LED 주간주행 포함 헤드램프 레벨링 디바이스, 이것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램프의 광축 높이 조절하는 장치이죠. 승객수나 화물의 적재량이 많아지면 앞, 뒤 바퀴의 하중 분포가 변화되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이럴 시 대항차나 앞차의 본의 아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죠. 18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LED 보조 제동과 앞면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LED가 좀 특징적이겠네요. 내장 부분엔 4.1 컬러 LCD 클러스터, 수동식 틸트와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정도가 있고요.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갔고 1열과 2열 열선 시트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운전석 수동 조절, 6대4 폴딩 및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기본이고요.
편의사항으로는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그리고 열선 가죽 시트 여행 휠, 패들 시프트, 운전석만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고요. 오토홀드 포함인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일반 크루즈 컨트롤, 1열에 1개, 2열에 2개인 USB 충전 포트, 12V 파워 아웃렛, 1열에 1개와 러기지 1개 있고요. 오토라이트 램프 및 전기 난방 히터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로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 후석 취침 모드 및 6개 스피커,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있죠. 옵션 사용으로는 H트랙과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및 홈로 주행 모드 포함해서 226만원이고요. 7인승가 3열 에어컨,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 포함해서 64만원이고요. 파노라마 썬루프와 루프렉, LED 실내 등 123만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28만원, 스마트 센스 1이 88만원이고요. 플래티넘 1 옵션 108만원이 존재합니다. 프리미엄 트림에서 깡통으로 타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패밀리카로 사용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7인승 및 3열 에어컨 및 원터치로 편하게 폴딩하는 옵션이 64만원이고요. 미세먼지 센서와 오토 디포그 및 공기청정 모드가 포함된 2존 풀 오토 에어컨과 하이패스 및 블루링크와 폰 프로젝션과 현대 카페이가 포함된 10.25인치 내비가 있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옵션 108만원과 각종 반자율 주행 옵션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된 스마트 센스 1 88만원까지 포함하면 3,255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 금액대라고 생각을 해요. 3,255만원이요. 화려함보다 실속적으로 이 정도 추가해서 편의사양 등 이 정도면 성능에서도 나름 받쳐주고요. 패밀리카로서 2열과 3열에 대한 착석도 가능하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동 시트가 아니고요. 동속도 수동이어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토레인 센서는 플래티넘 1 옵션에 포함되는데 없어도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부터는 운전석과 동석에 8웨이 전동 시트와 동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라 일컫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 가성비 옵션 그대로 적용하면 3,438만원이고 레인 센서와 자외선 차단 유리 및 현대 디지털 키, 220V와 무선 충전 및 HUD까지 포함한 옵션인 플래티넘 1을 적용하면 3,44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추천했던 가성비 트림과 191만원 차이가 지네요. 이 트림에서 풀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을 할 수 없고 후측방 모니터나 서라운드 뷰를 선택할 수 없는 점이 아쉽죠. 다만 191만원 차이면 제가 추천한 가성비 트림에서 H 제뉴인 액세서리에서 가족들을 위한 상당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애매한 게 3,446만원이면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참 현대가 정말 잘하는 기술이에요. 깡통에서 옵션을 선택해서 사느냐 아니면 거의 풀업 전까지 가느냐 정말 애매한 거죠. 프레스티지 3,36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초이스 트림과는 다르게 외관에는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루프렉이 포함되고요. 지능형 안전기술의 상당 부분도 포함이 되죠. 게다가 안전보안과 곡선으로까지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기반 ACC가 포함되는 게 옵션적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내장재로는 멜란지 니트 내장재로 좀 더 편한 느낌을 제공하고요. 편의 사용으로는 리모트 윈도우 컨트롤, 운전석 자동 최적 제어, 하이패스와 ECM 룸미러, 1열과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고요. 인포테인먼트 부분도 옵션이었던 것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이 됩니다. 7인승 옵션과 후석 승객 알림이 포함된 스마트 센스 2 옵션,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가 포함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까지 한다면 3,681만원이고요. 파킹 어시스트를 제외한다면 3,490만원으로 초이스 트림에서 옵션을 넣은 금액과는 44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에 정말 애매한 부분이죠. 이거 머리 쥐납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레스티지 트림까지 올라왔으면 파킹 어시스트 옵션까지 넣는 것이 낫다고 보여지네요. 캘리그라피 트림과는 상당한 가격차가 보여지는데요. 캘리그라피 트림은 3,83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각종 지능형 안전기술 및 옵션 부분의 일부분도 기본으로 탑재되고요. 외관으로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및 램프 스캐드 플레이트와 몰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중접합 차암 유리가 1열과 2열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내장으로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스웨이드 내장재 및 무드 등 리얼 알루미늄, 콘솔 가니쉬 및 트레이 커버 등 재질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시트 역시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아마 프레스티지 트림에서의 디자인 플러스 옵션의 일부가 기본으로 들어가지는 것 같고요. 2열 스마트 원터치 폴딩 역시 기본, 레인 센서와 HUD 역시 기본으로 들어가죠. 아쉬운 것은 지금 이 트림, 캘리그라피 트림에서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묶임 옵션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네요.
7인승 옵션과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및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가 있는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디지털 키와 220V 인버터, 무선 충전 옵션인 플래티넘 3, 크레 사운드 시스템까지 하면은 4,144만원입니다. 상당히 껑충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옵션과 편의 사양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캘리그라피에서 옵션 선택한 금액이 이 정도라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한 렉스턴 프레스티지 트림과 충분히 겹치는 부분입니다. 완전 거의 비슷하게 겹쳐요. 렉스턴에서 프레스티지 트림 기본 옵션 제공에서도 상당히 겹치는데요. 게다가 홈로 주행 모드와 경사로 저속 주행 옵션 자체가 H트랙과 맞물렸기 때문에 세미 오프로드라도 즐기려 이 옵션을 넣는다면 4,370만원까지 갑니다. 렉스턴 공식 출시 전에 사전 계약으로 먼저 카드를 꺼낸 산타페지만 렉스턴의 크기에서 오는 웅장함과 더 완성적인 전면부, 무엇보다도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으로 LD 시스템이 탑재되고요. 오프로드 성능에서는 확연하게 렉스턴이 위지만은 2열이나 패밀리 안전에 대한 세세한 안전사양, 편의 안전사양이라고 하죠. 그런 것 같은 경우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야 현대 산타페가 우위에 있습니다. 체인스에 들어가는 WC 본이 렉스턴에 들어가 있지만은 승차감 면에서는 그 차이를 실감하기 힘들다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이는 프레임 바디가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모하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에어서스를 달고 나왔어요. 좀 에어서스가 레인지 로브의 에어서스만큼 막 크게 달려있는 거 아니고 좀 미약한 에어서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달려나왔다는 것이 정말 컸거든요. 하지만 이 요소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다란 승차감에 대해서 메리트적인 부분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바꾸고 나서 에어서스를 없애버렸죠. 이렇듯이 프레임 바디가 갖는 어떤 태생적인 약간의 한계점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렉스턴이 크기에서 먹어 들어가는 것이 있기에 산타페 가솔린 터보 2.5가 렉스턴 출시 이후에 영향력을 얼마나 받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어차피 크기 차이부터 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깡통 트림에 옵션을 넣은 금액인 3,255만원이 메리트가 가장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프레스티지에 옵션을 넣은 가격 3,490만원 역시 렉스턴의 기본 트림인 럭셔리 트림보다 메리트가 있지만요. 차 크기에서 오는 것과 렉스턴의 기본 안전사양 및 편의 사양의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다 좋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죠. 에어백 역시 산타페는 6개, 렉스턴은 9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시각적인 화려함 및 각종 안전 옵션들과 편의 장비들로 이루어진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 과연 초기 결함이나 불량률이 확 적어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한번 출시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도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감사드리며 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